한화가 선택한 보상 선수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야구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즉시 전력감 투수를 예상했지만 한화가 고른 이름은 1군 경험도 거의 없는 신인 투수 양소였죠. 왜였을까요? 왜 하필 가장 안전한 카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김범수 FA의 대가는 단순한 보상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화가 지금 당장 이길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판을 뒤집을 한 방에 배팅했다는 선언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가 왜 양수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기아와 한화 모두에게 어떤 파장을 남길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화는 김범수의 FA 보상 선수로 결국 양수호를 지명했습니다. 이 선택이 발표되는 순간 야구 커뮤니티 반응은 딱 두 가지였죠. 의외다와 왜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상 선수 시장에서 한화는 훨씬 더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1군 경험이 있는 투수, 당장 불펜에 넣어 쓸 수 있는 자원, 혹은 로테이션 뎁스를 채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었죠. 하지만 한화는 그 모든 선택지를 내려놓고 아직 결과로 증명되지 않은 신인 투수 양수호를 택했습니다. 양수호는 2025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출신인데요. 이제 막 프로 무대를 밟았고 1군에서 보여준 건 사실상 없죠. 일반적인 보상 선수 선택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고려될 법한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구단의 철학이 드러난 선택으로 봐야 하는데요. 한화는 지금 당장 안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장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투수들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 구위가 확실한 투수,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폭발력이 있는 자원들입니다. 김서현, 정우주가 그랬고 이번에 양수호까지 더해졌죠. 즉, 이번 선택은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있는데요. 양수호는 아직 제구가 완성되지 않았고 투구폼 역시 와일드한 편이죠. 다시 말해 잘 키우면 대박이지만 잘못 키우면 그냥 지나가는 유망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그 리스크를 감수했는데요. 이건 곧 한화가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선택이기도 하죠. 양수호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한화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투수라는 건데요. 최고 구속 153km, 평균 148km 전후의 빠른 공, 그리고 임팩트가 강한 투구폼. 숫자만 놓고 보면 벌써 1군 불펜에서 던지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죠. 양수호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직구입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닌데요. 로우 3쿼터에 가까운 팔 각도에서 나오는 포심은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나고 회전수 역시 2700rpm에 육박할 정도로 높죠. 타자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늦게 떨어지는 공이고 맞히더라도 제대로 때리기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는 공주고 선배인 곽도규의 우한 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로 제구인데요. 고교 시절에도 사사구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고 프로에 와서도 아직 스트라이크 존을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투구폼 역시 역동적이고 다소 와일드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상 위험이 큰 투수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타입이죠. 실제로 이런 유형의 투수는 구단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한화와 맞아떨어집니다. 최근 한화는 투수 육성에서 단점을 고치는 방식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요. 공이 빠른 투수에게는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는 환경을, 구위가 좋은 투수에게는 그 구위를 살리는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김서현이 대표적인 사례고 정우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양수호 역시 그 연장선에 놓인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화는 양수호를 하루 이틀 본 구단이 아닙니다. 손혁 단장이 직접 밝힌 것처럼 한화는 드래프트 2년 전부터 양수호를 지켜봤죠. 즉, 이번 보상 선수 지명은 갑자기 튀어나온 선택이 아니라 이미 체크리스트에 올려두고 있던 카드를 데려온 겁니다. 보상 선수 시장이라는 기회가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집어든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수호는 지금 당장 전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화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그리고 잘만 키우면 불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료죠. 그래서 한화는 안전한 카드 대신 폭발력 있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한화가 양수호를 지명했다는 건 단순히 유망주 한 명을 데려갔다는 의미가 아닌데요. 이 선택은 동시에 기아의 투수 뎁스 구조를 정확히 찔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김범수 영입, 홍건희 영입, 조상우 재계약까지 성공시키며 불펜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펜 왕국 완성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장 쓰기 어려운 유망주 한 명쯤은 내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기아 입장에서 양수호는 매력적인 재료인 건 맞습니다. 구속, 회전수, 투구 임팩트, 성장 가능성까지 다 갖춘 카드죠.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미 기아 불펜에는 김범수, 김기훈 같은 좌완 자원이 있고 우완 쪽도 성영탁, 전상현, 홍건희, 조상우 등 당장 1군에서 돌아가는 자원들로 꽉 차 있죠. 여기에 유망주까지 끼워 넣을 여유가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즉 양수호는 좋은 투수지만 지금 기아에서 써야 할 투수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보호 명단에서 끝까지 고민하다가도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화는 정반대 상황인데요. 필승조 공백이 분명했고 젊은 구위형 투수를 적극적으로 쌓아야 하는 팀이죠. 김서현, 정우주와 함께 미래 불펜의 축을 만들 수 있는 카드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화의 선택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즉시 전력보다 미래가치, 안정감보다 폭발력, 보상선수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무난한 백업 대신 한화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터질 수 있는 카드를 골랐죠.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런 재능을 풀었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아는 불펜의 현재를 택했고 한화는 불펜의 미래를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갈렸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과연 한화가 선택한 이 미래 카드, 양수호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1군에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몇 년 뒤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한화의 양수호 지명은 지금 시점에서 옳다, 틀리다로 단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대신 한화가 어떤 팀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야구를 하겠다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선택이죠. 물론 불안한 시선도 이해됩니다. 양수호는 아직 제구가 완성되지 않았고 1군 검증도 부족합니다. 이게 결국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은 유망주로 끝날 수도 있죠. 특히 한화가 과거에 이런 유형의 투수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팬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상 선수라는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이 정도 임팩트를 가진 자원을 데려올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한화가 양수호를 지명한 건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가장 큰 리턴을 노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한화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양수호가 그 판 위에 올라설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의 선택, 과감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모험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